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무늬만 밸류업, 주주행동에 나선 소액주주들입니다. 진펜트라의 부진을 넘어서 거버넌스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봐 드리고, 셀트리온의 주가는 종가상으로 강보합세건인 15만 6,600원 정도의 정규장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늬만 밸류업. 밸류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업 가치를 올리는, 대표적인 게 뭐 배당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뭐 소각 이런 부분들이죠. 셀트리온이 작년 올해 계속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 이야기하면서 주주 가치 제고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주주 행동 관련되는 이제 기사입니다. 자, 수천억 정도, 5,500억 정도의 이제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이, 또 이제, 오늘부터 또 이제 1,0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잖아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제 5월 9일 잠정실적 발표 1분기 하고 난 다음에 52주 신저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소폭 이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진한 어떤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소액 주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회사 측에 이제 밸류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자사주를 다시 이제 주식 배당 등으로 시장에 풀어서 유통되는 어떤 주식수 감소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래서 헤어홀드를 통해서 지분 결집을 나서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한 1.3%, 한 300만 주 정도의 개인들 지분들이 모여서 지금 뭐 주주 행동 관련되는 부분에 나서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4,500억, 최근에 이제 1,000억 더 들어가니까 이제 5,500억이죠. 작년도보다 지금 이제 자사주 매입 규모는 더 이제 기간상으로 더 늘어 있는 부분이고, 이름에도 주가가 계속 부진하니까, 그러니까 밸류업이든 어떤 거든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게 이제 주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안 올라가니까 이제 밑단에서 이제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들도 하고 뭐 배당 이슈, 쇼각 이슈들도 내고 있습니다만 3년 동안 이제 셀트리온 주가가 장기 바닥권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올라가려면 하면 항상 박스권 상단에서는 외국인들 기관들 이제 물량이 나오면서 가두리 뭐 주가 흐름으로 계속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회사의 어떤 주주가치 제고하고 실제적인 부분하고 다름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보통 이제 제대로 된 이제 바이오주들이 이제 뭐 그 주주가치 제고를 하면서 경영진에서 이런 부분 할 때, 작년도 같으면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돈을 빌려서라도 고가에서 윗단에서 이제 뭐 유상증자에 뭐 참여한다든지 이런 어떤 책임 경영들을 하면서 시장의 긍정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이제 2013년, 14, 15년 요럴 때는 정말 이제 뭐 회사가 이제 EMA라든지 FDA를 통해서 그 허가를 받는 어떤 그런 점에서는 정말 이제 뭐 공격적으로 주주가치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이런 부분을 했는데, 2020년도 이제 1조 매출을 하고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 이후부터는 회사가 이전과 같은 어떤 흐름들은 많이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부터 사실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의 시장 경쟁 강화가 굉장히 중국 업체나 인도 업체가 들어오면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OP 마진도 좀 줄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이제 뭐 그 퍼스트 바이오시밀러가 먼저 나가고 나면 다음 주자가 이제 바이오시밀러 들고 나오는 게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만, 지금은 보통 한 10개 정도가 붙기 때문에 과거 같은 OP 마진도 지금 못 내는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주면서 이런 어떤 이제 돌파구로 이 바이오 신약 관련되는 부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2020년도, 2021년도에 그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의 아쉬움이 그 뒤에 이제 휴미라 관련되는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유플라이마라든지 지금 이제 진펜트라의
도 계속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예, 레키로나 유플라이마, 진펜트라 이런 미국 시장 도전이라든지 회사가 이제 가이던스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번번이 실적단에서는 이제 반대로 간다든지 기대치를 미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시장 신뢰도가 기관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가도 이제 수급이 어떤 형성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장기간 되고 있는 부분 여러 이제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회사가 단순히 이제 이 자기 주식 매입 소각 뭐 이런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상의 어떤 시간을 요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이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주들도 이런 행동을 나서고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계속 이제 전문 경영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지금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서진석 뭐 이런 서정진 회장의 자제분들이 이제 대표로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뭐 김영기라든지 기우성 이런 어떤 이제 과거의 어떤 인물들의 한계점들을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주주들이 이제 특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자사주 매입의 처분 방식입니다. 보통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하면 대부분 소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주식 배당을 했습니다. 예, 주식 배당을 했는데 그 지난해 총 이제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이 한 5천억 정도 매입하고 그 다음에 6천억 정도의 소각을 했는데 그 이 규모로 보게 되면 1,000만 주가 넘게끔 이제 주식 배당을 단행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394만 주, 410만 주 매입하고 소각했던 규모보다 더 큰 것들이 시장에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주식 배당이라고 하는 게 주주환원의 일환으로 뭐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만, 주주한 넘겨주는, 근데 이제, 주주환원을 위해서 자사주를 매입했다가 이걸 다시 이제 주주들한테 배분한다면 실질적으로 뭐 주주환원하고는 좀 밸류업하고는 조금 이제 다르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통지식수가 늘으니까 오히려 이제 한 주당의 어떤 이제 주식 그 가치 딜루전도 뭐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공매도 이제 순보유 잔량 같은 경우에도 한 300만 주 가까이 되기 때문에 코스피에서 가장 많은 부분들 거래량도 작고, 그러니까 신규 어떤 매수세가 이제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으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도 계속 이제 부진한 흐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근원적인 어떤 이제 신뢰도가 지금 떨어져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결정적인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타개할 수 있는 게 사실 진펜트라였거든요. 작년도 3월 달에 출시되고 난 다음에 작년도 3분기, 4분기 좀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상당히 이제 기관들도 기대감을 가지고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130억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회사는 연초에서도 뭐 7천억 이야기하다가 이제 또 3,500억으로 갑자기 또 바꾸는 이런 어떤 행보들이 이제 불신이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부분에는 승계 구도를 위한 이제 뭐 헬스케어, 그 다음에 향후에 또 제약과의 합병 관련되는 부분이 복합적으로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셀트리온이 지금 자사주 가지고 있는 542만 주 관련되는 부분을 다 그냥 정말 주주 가치를 한다면 다 그냥 소각하고 향후에 주식 배당이나 임직원 보상들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그냥 남기지 않고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자사주 관련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거든요. 서정희 회장이 이야기했듯이 뭐 이 자사주 관련되는 부분은 향후에 뭐 M&A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경영권 승계 관련되는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구도에서 장기간 어떤 바닥권의 수급적인 요인으로도 좀 작용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약가이나 관련되는 부분은 회사가 이제 온라인 간담회에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미국에서 이제 고가 의약품, 결국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약가 인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재정에서 적자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메디케어라든지
이런 의료 쪽 관련해서 재정 부담 관련되는 부분이 적자 요인의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가를 인하를 해서 이 부분들을 이제 모색하려고 지금 압박을 트럼프 1기 때에 이어서 2기 때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가 약품을 하는 이제 빅파마 입장에서는 영향을 받습니다만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지금 신약으로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것은 레키로나 그러니까 진펜트라 정도만 이 신약으로 영향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이 바이오시밀러 형태이기 때문에 유럽에 비해서 약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뭐 영향은 제한적이고 향후에 제도적인 개선을 통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가는 뭐 좀처럼 뭐 이렇게 크게 움직여 가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회사에서 이 셀트리온이라든지 이스라엘의 테바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바이오콘이라든지 이 바이오캐드 이런 데는 이제 뭐 그 인도 쪽이라든지 러시아 쪽의 회사들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뭐 테바라 그리고 기존의 빅파마에서도 그 뭐 암젠이라든지 뭐 테바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바이오시밀러도 화이자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의 어떤 영향들도 계속 이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공매도 쪽 보시게 되면 오늘도 6만 주 넘게 여전히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순보유 잔고는 이번 주 월요일 기준으로 보면 이제 300만 주가 넘었습니다. 300만 주가 넘어서 공매도 순보유 잔고 금액으로 보면 한 4,600억, 4,600억대의 순보유 잔고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들도 계속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5월 이제 9일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보시게 되면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차트를 보셔도 회사의 어떤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프로그램 외국계 기관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만큼 회사의 어떤 발표가 단순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만큼 진펜트라에 대한 어떤 실적 드라이브를 통해서 직판을 통해서 미국 시장에 이 회복이 통해서 향후에 이제 바이오 신약이라든지 셀트리온의 회복들을 좀 기대했는데 나머지 이제 기존의 캐시카우 역할이 굳건한 부분으로 매출을 유지하고 있어도 진펜트라의 어떤 생각보다 실적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실망적인 어떤 수급은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52주 신저가를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넘게는 추가적인 하락은 하고 있지 않고 거래량이 줄은 상태에서 이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양봉들이 나와서 이제 어제 오늘은 이 5일선 정도를 지지하면서 21선 부근까지 좀 올려놓는 그러니까 그 5월 10일에 그 월요일 날에 나왔던 그러니까 15만 7천 원대를 사실상 좀 종가상으로 회복을 해줘야 요때의 어떤 충격들을 어느 정도 이제 극복하는데 아직 이제 일주일 넘게 이 부분까지는 확실하게 종가상으로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마저도 지금 이제 팔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또 이제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은 10만 주 신청을 해서 체결 또 10만 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이 하락의 어떤 흐름을 막아주는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이제 그 수급의 어떤 개선으로는 이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처럼 이제 반등다운 반등은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셀트리온도 그렇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어떤 아쉬운 흐름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바닥권에서 거의 지금 1년, 2년, 3년 올해로 치면 거의 이제 뭐 연말 가면 4년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박스권을 못 벗어나고 있는 어떤 흐름들 그래서 수급의 어떤 개선들이 작년 초 이후에 보면 계속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제한적인 어떤 수급에서 그 공매도의 어떤 수급이 매도를 해버리게 되면 또 뭐 빠지는 구조. 그래서 이제 2020년 12월 달 22만원 요 셀트리온 흐름에서 보면 22년도 요 35만원대, 그러니까 수정주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뭐 수정주가 전에는 한 40만원 부근이었다 본다라고 하면 지금 15만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는 거의 뭐 70% 요런 어떤 가격 부분까지 내려가서 좀처럼 이제 벗어나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근원적인 어떤 부분들의 개선들을 가이던스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 수급 개선도 되고 그리고 이제 실적은 반드시 또 좋아져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딥밸류 과정을 벗어나기 위해서 회사의 어떤 전향적인 어떤 방향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